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과 함께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3월 CPI 수치를 기다리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SVB 뱅크런 사태에 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 뉴욕 증시 진단부터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 증시의 약세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논리가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약세장의 끝물에 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세장의 끝물에서 좋은 업종과 실적이 좋은 업종과 실적이 나쁜 업종의 주가가 갈린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실적이 좋은 업종이었고 실적이 좀 저조한 업종으로는 세계를 꼽고 있는데요. 원자재, 산업재, 금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장, 다시 말해서 약세장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횡보장이 나오거나 강세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강세장이 펼쳐진다면 약세장에서 약했던 실적이 안 좋았던 업종들이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게 뭡니까? 금융업종이 가장 먼저 올라서고요. 그다음에 산업재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는 다음 같은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주로 은행 쪽이 많습니다. JP모간 체이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퍼블스 서드은행, 모건 스탠리, 올드 내셔널 은행 등 금융업종을 이제 미국 시장의 강세로 전환된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하고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다릅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 전장에서 그 전의 시장에서 약했던 업종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강세로 부각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 강세장이 시작이 된다면 금융이나 산업재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본 지금 하버드 칼럼니스트의 기사 내용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3M, JP모건 체이스 같은 종목들의 추이가 살아나는지 여부 주시해 보시면서 뉴욕 증시 반등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의 패권을 쥐다 확인해 봅니다. 현대차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어저께 사실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었죠. 이제 어제 어떻게 발표했냐면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같이 하면서 현대, 기아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3사가 전기차 분야의 국내 생산과 수출 및 연관 산업 경계를 위해서 오는 2030년까지 8년 동안 이제 국내에 약 한 24조를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 산업의 고도화된 글로벌 미래 산업 혁신 허브 역할을 강화해서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2030년에 151만 대로 수출 92만 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또한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364만 대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전기차 생산과 연구개발, 인프라 그리고 연관 산업의 선순환 촉진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었고요. 일단 최근에 미국의 IRA라는 게 시작되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모두 사실 해외로 가는 소식만 전해드려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사실 저도 이거 못지않게 국내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드디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번 현대차의 어떤 공장 설비 투자비 대부분이 국내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 경제와 국가 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것 자체도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번 주 전동화 시장에 속도를 내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2032년까지 신차 3대 중 2대를 전기차로 만들겠다 밝혔고 현대차도 지금 글로벌 탑3 도약을 위해서 국내에서 아주 통큰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 기업의 좀 재평가도 기대를 해봄직한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저도 어제 시장을 보고 시장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의 움직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캡처를 떠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자주 안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지금 현대 위아라든가 오토아이라든가 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등등 각각 3%가 넘고 심지어는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 봐보십시오. 강판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타이어까지
저는 여기가 현대차가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자동차 회사가 느닷없이 뭐 라면 만든다, 무슨 뭐 고추장 만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동일한 수평성상의 어떤 부품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칭찬해드리고요.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출 1월달, 2월달 자동차가 이끌었습니다. 다음 2번 실적이 사상 최고입니다. 기아차도 이제 곧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방금 김승희 대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투자가 역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30조 원이 넘는 그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들어맞으니까 누가 먼저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현대차를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15만 원, 16만 원대 있던 주가 지금 얼마죠? 훌쩍 넘어서 지금 19만 원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저는 절대 끝이 아니라 봅니다. 저는 9글자로 압축하겠습니다. 다시 보자 현대차 그룹. 다시 보자 현대차그룹. 오늘도 좀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길 기대해보고요. 이렇게 현대차의 통큰 투자 소식 속 시간외 거래에서는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거든요. KB오토시스는 상한가, 뭐 현대공업, 구형테크까지 나란히 좀 오름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좀 탑픽 종목을 추려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뭐 현대차 그룹이 오랜만에 어제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 계속 지금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24조 원 투자 얘기 아까 이제 김성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때문에 또 한 번 더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대차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현대 기아 합쳐서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한 4조 9천억을 상회할 걸로 보이고 있고 거의 한 5조 가까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이던스보다 좀 높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한 3조 가까이 수익이 날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는 한 2조 정도 수익이 날 걸로 보이는데 일단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부품사들이 현대기아가 연초부터 계속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사들은 좀 늦게 반응을 했던 이유가 기존에 남아 있었던 재고 물량들, 그 기아 현대에서 갖고 보유했던 여러 재고 물량들이 이제 소진되는 과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 이제 부품이 들어오는 과정이 좀 이연됐기 때문에 네. 실적은 좀 늦게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분기에서 한 뭐 2분기 정도까지 늦게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 현대기아의 이제 1차 벤더라고 볼 수 있는 SL이라든지 뭐 화신이라든지 성우하이텍 같은 회사들은 국내 이제 공장 증설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해외 미국 진출 관련돼서 이미 같이 나가 있는 회사들이고요. 또 추가로 이제 새로운 이제 지금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점점 줄고 전기차의 비중이 느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도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화신 같은 경우는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 결국 이제 해외 동반 진출한 부품사들,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진출할 회사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수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은 뭐 SL이라든지 뭐 화신, 성우하이텍 종목 위주로 해서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선반영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좀 늦게 올라왔고요. 반면에 지금 현대 위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러시아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려 이런 것까지 반영되면서 주가가 안 좋았는데 어제 이제 한 번에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현대차가 좋아지면 현대차 그룹이 좋아지면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 종목 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하면서 동시에 2차 전지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는 SL, 뭐 화신, 그리고 성우 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공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국내 지금 유일의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해요. YIK 장비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네요. 예, YIK가 이제 그 원래 그 회사 이력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IT 산업의 이제 발전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YIK가 원래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장비를 만드는 일본의 기업을 갖다가 양수한 다음에
그걸 인수해서 사실 일부분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서 이제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를 보면 중국 삼성에다 217억 정도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린 YIK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반도체 D램,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하이스피드 이 세 가지의 반도체 필요한 공정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YIK 이제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삼성전자 일찌감치 YIK를 빼고 이제 회사를 돌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1%가 넘는 이제 지분을 갖다 투자를 해서 그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YIK는 삼성전자랑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최명배 회장이 YIK 최명배 회장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년의 궤적을 밟으면서 YIK를 키웠고요. 또 하나 특이점은 이제 YIK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샘시아네스가 있는데 샘시아네스 역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명배 회장은 이런 반도체 공정에서 일가를 갖다 이루면서 일정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YIK 어떤 그 계약 공시에 나왔는데 YIK는 해당되지 않지만 추가로 이제 그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 공시에서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규모가 중요하고 또 다른 것은 이제 계약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간입니다. 어떤 큰 물량의 계약을 따냈는데 이 계약이 10년짜리 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나누면 사실 계약 기간 규모가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도 동시에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좀 이렇게 한국 거래소가 주의해서 말씀하는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계약 기간과 규모 다 있는데 계약 상대방이 좀 미심쩍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생기는데 막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계약을 갖다 취소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시에 계약을 보고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을 갖다 연쇄적으로 취소했다면 계약 자체가 사실은 허위 공시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한국 거래소가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볼 게 세 가지가 있다. 계약 상대방과 규모,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꼼꼼히 따져보면서 일단 YIK는 기술력이 좀 입증된 기업으로서 중국 삼성과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주가 추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개별 공시에 이어서 어제 또 강한 반등을 보여준 쪽이 바이오 섹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내용인데요. 어제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SK바이오팜까지 바이오주가 바닥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어요. 1분기 호실적 기대감 만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주 사실 너무 어려서 투자를 잘 안 한다. 근데 바이오주는 관심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셀트리온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MIT와 코리아의 컨퍼런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먼저 얘기해봐야죠. 어저께 사실 주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저도 긍정적으로 잘 보고 있었고요. 2020년도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작년에 이제 큰 손실을 낸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손절하신 분들은 손실이 확정된 거고 아니신 분들은 현재 지금 이제 평가 차익이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이실 텐데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 전부 다 에코프로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정말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램시마나 아니면 이제 트룩시마 그리고 이제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견조한 매출과 베그젤마나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SC 등도 북미에서 매출을 내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예상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올해부터 정말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더하기 서정지 회장이 컴백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 주주분들 사실 너무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정말 안 좋은 기업 아니잖아요. 이제 실적이 찍히고 숫자로 찍히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MIT가 같이 개최하는 컨퍼런스가 하나 이제 열립니다. 이게 올해 3년째 열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대면으로 처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가 이번에 대면으로 처음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 부분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각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컨퍼런스 많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지 이쪽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바이오주 너무 오래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바이오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예탁금도 좀 늘어난 만큼 2차 전지주 쏠림 현상이 아니라 좀 전반적인 수급 확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요. 이건희 차장님 작년부터 항상 바이오 이야기 나왔을 때 SK 바이오팜을 또 제시해 주시곤 했거든요. 근데 어제 모처럼 9% 아주 강한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상승 초기 국면으로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그 SK 지금 제약 바이오 전반의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내용들은 다 각각 그 이슈별로 올라가고 다르죠. 있고, 예, 여전히 뭐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시밀러대로 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기존에 이제 뭐 있었던 치료제들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이제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개발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만료되는 기간까지 이제 새로운 신약들, 바이오시밀러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계량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도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쪽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제 뇌전증 치료제를 미국에 진출을 이미 한 상태에서 상장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뇌전증 치료제보다는 당장 코로나로 죽게 생겼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암 관련주라든지 암 치료제 관련주, 뭐 그다음에 기타 질병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여전히 관심이 없었죠, 시장에서.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한번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이 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여전히 이제 바이오 종목을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라든지 일정,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약은 좀 다른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거나 뭐 아니면 기존 약을 개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면 학회죠. 그리고 이제 뭐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같은 뭐 이런 이제 연초에 열리는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딜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이번에 이제 4월 14일부터 4월 14일부터 열리게 되는 미국의 아마케 연구회, 이제 AACR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금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회사에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7개에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AI 관련된 그러니까 AI로 결국엔 뭐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또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루닛이라는 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회사들이 굉장히 다 좋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외에도 이 아마케 참여 기업들도 여전히 일정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한번 좀 찾아보시면 내용들이 좀 있는 회사가 있고 지금 차트가 이미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차트가 살아있다는 걸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릴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것들도 관련돼서 같이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바이옴 시장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지노맨 컴퍼니는 약간 두 군데 다 겹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돼서는 대장은 CJ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보고 있는데, 이쪽은 여전히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한 4천억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서는 한 6개 부처에서 500억씩 각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사전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8년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뭐 물론 그 돈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민간의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 바이옴이 그럼 뭐냐, 도대체 한동안 바이오 관심 끊으셨던 분들은 좀 모르시겠지만, 바이오 관련돼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뭐 인체 장기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이라든지 유전체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치료제, 면역 치료제라든지 뭐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몸속에 있는 유해한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치료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회사 연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체질 이런 전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뭐 병원에 갔는데 별 이상은 없는데 몸이 계속 안 좋고 하는 분들이 보면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치료를 하려고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회사 아까 보였던 4개 회사 정도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보시고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뭐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회 모멘텀과 또 마이크로바이옴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이 또 제시가 됐습니다. 한미약품, 지노맨 컴퍼니, 루닛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까지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SK 바이오팜도 여전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산 섹터 뉴스도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좀 수혜를 봤죠. 올해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혼자 좀 고공행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음이 있고 양이 있죠. 우리는 전쟁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업종이 있었죠. 바로 방산이 되겠습니다. 방산의 4인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그리고 현대 로템, 마지막 항공우주 이렇게 4개사가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분기 실적에 조금씩 갈리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주가도 긍정적이겠죠. 그러나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즉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금년 1분기가 약 한 20% 정도 실적이 좀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이 무조건 다 따라가냐? 그건 아닙니다. 현대 로템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현대 로템은 오히려 금년에 1분기 실적 50%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작년에 노르웨이의 K2 전차 수출이 독일의 레오파드한테 져가지고 안타깝게 못 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방산은 이제 과거 5년 전, 10년 전 같이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K방산은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전차,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는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방산을 일시적인 테마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기간 산업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은 더 이상 테마가 아니다. 모멘텀이 충분한 유효한 섹터이니만큼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완연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풍산까지. 그러나 또 어떤 종목은 뭐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거든요. 방산주 계속해서 좀 차별화 양상이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희 부장님? 항상 모든 섹터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쪽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같이 올라가죠. 뭐 이제 현대로템이 수주를 하면 좀 있으면 하나 에어로도 하겠구나. 뭐 항공우주도 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지금은 이미 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상황에서 숫자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관련돼서 여전히 좋았고요. 하나 디펜스가 이제 자회사 하나 디펜스가 이제 주로 수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K9 자주포는 또 추가 수주 기대감도 좀 여전히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폴란드라든지 폴란드에서 수출을 했던 것들이 이제 루마니아까지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거 말고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하나 시스템이라는 우주항공 관련된 통제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그 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예전에도 이제 뭐 가끔 나오면 방산주의 대장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좀 빠지고 있죠. 실적은 좋은데 생각보다 K2 전차가 추가 수주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웨이에서 추가 수주를 실패를 했고 여기에 아직 전차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됐다는 부분. 물론 이제 이것도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루마니아에서 또 다시 또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동부 유럽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유럽 자체는 지금 여전히 좀 그 동부 유럽 쪽은 이런 방산에 대한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현대로템은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수소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괜찮습니다. 괜찮은 회사지만 지금 현재는 모멘텀이 조금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사라지면서 좀 무거워졌다. 그리고 워낙 또
상장 내 주식 수가 많다 보니까 주식이 좀 거래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올라가려면 좀 대량 매수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은 제 방산주 중에서 뭐 그닥 좋아하지 않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공시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다 비밀이죠. 웬만하면 다 비밀이기 때문에 수준은 다 양호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을 하고 실적을 딱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어디에 추가적으로 뭐 어디에 수주를 했다더라 뭐 뉴스는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사실 비밀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기에는 그닥 좋은 주식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그렇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정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 대표 종목들 좀 나누시고 넣어 놓으시고 좀 조정이 많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도 과연 고공행진할까요? 2차 전지 섹터 뉴스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죠.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2차 전지 업계에 대해서 향후에도 높은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뭐 신용평가사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 뭐 다 틀리는데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례로 좀 팁을 드리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S&P 무디스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정권과 친해서 뭐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신용평가사의 이제 이런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각 기업들마다 여러분들 아마 HTS 들어가서 보시면은 각 기업 평가가 이제 AAA부터 뭐 C 뭐 이렇게 많이 등급이 나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이걸 보통 신용평가사들이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영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평가를 잘 받게 되면은 기업의 이미지에 첫 번째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미지가 좋게 되고 평가가 좋게 되면은 외부 자금 조달할 때 은행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그 펀드들에서 이제 더 싼 값에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분명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의 어떤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어저께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IRA 등의 수혜를 보고 있고 향후에 높은 성장성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뭐 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신생업체들에 의해서 북미에서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을 거다 같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시장의 참여 자체가 제한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이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어제 좀 그런 개선 이제 느낌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항상 가격 경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품질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좋을 것이지만 이 부분으로 중국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뭐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참 애매한 부분이 가만히 보지 않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만한 액션을 분명히 취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무조건 좋다, 뭐 항상 좋다 이렇게만 보기도 분명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긴 한데 좋은 얘기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안 좋을 만한 이슈들도 한두 개씩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다시 한번 이제 이쪽 업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장기적으로 나중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어제 에코프로 기업들 실적 발표한 거 보셨겠지만 거의 뭐 예술에 가깝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요. 투자 이용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성장성을 과연 누가 의심을 할까요? 2차 전지 성장성은 뭐 당연한 건데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과열 구간이다, 아니다, 이 추세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뭐 왈가왈부 현상은 계속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쪽 이제 보려면은 어떤 섹터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의도에서 2차 전지 잘못 얘기하면 뭐 난리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화두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뭐 단톡방이라든지 여러 정보 사이트에서 보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제 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에코프로 치면 접속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어제 신평사 얘기도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리스크도 계속 분석을 해야 되고요.
좋아지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럼 성장성과 리스크를 같이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미국의 이제 밸류체인 내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미국에 진출한 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 다 좋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미국 내 기업이라든지 점점 이제 노스볼트도 지금은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더 키우겠죠. 그래서 사실 한쪽만 한 나라에 집중해서 뭔가를 몰아준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경쟁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한 2, 3년 뒤면 계속 경쟁자들이 등장을 할 거고, 물론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MS를 차지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모두 다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재무적 위험도 큰 게 사실 이게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모든 기업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 쭉 한번 객관적으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10%를 못 넘습니다. 그러면 한 6에서 한 7% 정도 수익률인데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연간 10%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익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재무적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투자를 해서 뽑기 전에 추가적인 경쟁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런 전망이 나오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이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 이슈 부각된 기업들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 보면 지금 사마알루미늄이라는 종목 제가 좋아했던 종목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이 투자를 해서 미국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면 결국에는 예를 보여주는 거죠. 미국에 같이 진출하는 기업들은 아직도 모멘텀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회사들 지금 현대차가 가 있으면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는 그런 기업들이 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 있으면 그 안에 밸류체인 된 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미국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K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품 소재 기업들 주목하셔야 되는데 어제 나온 레포트 중에 또 중요한 것도 좀 보셔야 될 거는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 TP를 45만 4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요? 45만 4천 원.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전일 종가가 76만 9천 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숫자를 땡겨보고 해도 결국에는 조금 좋은 회사지만 주가는 좀 나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드문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좀 시장에서는 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마알루미늄 지난번에 또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 함께 좀 진출하고 있는 밸류체인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과열 구간인 것도 사실이니만큼 어느 정도 변동성을 또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조정 눌림목을 좀 잘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 내용으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SK그룹 계열사입니다. SM코어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 SM코어가 이제 그 SK에 대해서 그 공장 자동화 물류 계획을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 SM코어는 이제 혹시 그 한동안 그 SM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화두 올랐기 때문에 엔터 분양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엔터 분양 아니고 이제 SK그룹에 27년도에 이제 편입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 요즘 이제 물류 자동화라면 사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기업이고 이제 공시 내용을 보면 이제 비오 SK에 대해서 이제 공장 체결을 했다는데 비오 SK 어디냐면 이제 블루오벌 SK, 그러니까 결국은 SK온과 포드가 이제 합작 설립한 이제 2차 전지 법인이 이제 블루오벌 SK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SK온이 사실은 그 향후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규모를 지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SM코어가 사실은 SK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SK온의 미국 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당분간 이제 SM코어의 이제 물량은 이제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간의 SM코어의 공시를 보면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온에 따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제대로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2차 전지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쭉 꾸준히 이제 담보가 됐고 또 하나 반도체도 사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이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반도체 역시 일정 이상 이제 보장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SM코어는 이제 숨겨진 SK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물량이 보장됐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SK의 자동화 기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최태원 회장이 밀지감치 점찍고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도 이제 그 기대할 수 있습니다.